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D 프린팅 교육학원에서 진행하는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22년도 기준의 공개 배포 도면 모델링하는 방식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시리즈별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혹여나 학원의 수업을 못 따라오신 분들께서 천천히 보시고 따라할 수 있게끔 아주 기본적인 기능들과 기본적인 사용 방법으로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설명은 학원에서 배우신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기초 설명 스킵하고 천천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우측 하단의 이미지를 같이 보시면서 모델링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오늘은 1번부터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1번 공개 배포 도면도 마찬가지지만 퓨전 360으로 모델링을 시작을 하실 때 천천히 해석을 진행을 해 주셔야겠죠. 일단 이 해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느 부분을 잡고 모델링을 할 거냐 이실 텐데, 솔직히 도면을 해석할 줄 안다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팁과 함께 모델링을 진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모든 공개 배포 도면의 기준을 관절이 있는 부분을 잡으세요. 그래서 이 관절이 조립되는 부분의 방향을 보시고 얘는 지금 이 우측 면도를 기준으로 모델링을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면도를 기준으로 모델링을 할 거기 때문에 상단에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누르실 때도 당연히 같은 면을 잡으시면 조금 더 좋기는 하겠죠. 연습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셔도 된다는 얘기고요. 연습을 하지 않으실 때는 어떻게 모델링을 하시든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금 진행하는 방법은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보다 훨씬 단순하게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보고 따라 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똑같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단순하게 바로 대충 그려버리면 되기 때문에 빠르게 그냥 이렇게 그릴 겁니다. 정말 대충 그려도 상관없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부속 조건을 대입하여 형태가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을 해 볼게요. 사이즈는 기준 치수를 잡을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다 잡고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모든 도면에 있는 A와 B라는 치수는 반대쪽 파트 2에 대한 기준 치수를 계산하여 한쪽에 있는 차이의 치수를 계산하셔 가지고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학원 수업에서는 당연히 공차라는 교육을 통해 이 내용을 알려드리고 있죠. 원래 계산하시면 되지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맥시멈 공차값 안에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계산하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준 치수가 10이기 때문에 9로 계산해서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리고 저는 이 한 장으로 해석을 끝낼 거기 때문에 이 한 장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여기에다 추가 작업을 조금만 더 해줄 겁니다. 안쪽에 구멍이 뚫리는 부분을 실선 처리하여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완성을 시킬 거예요. 데이터의 스케치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 밑에 챔퍼가 하나 빠졌네요. 챔퍼도 그냥 간단하게 넣어 줄게요. 완성된 스케치를 바로 큰 덩어리부터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큰 덩어리가 뽑아내는 전체 치수를 보시고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치수를 뽑으실 때는 무조건 옵션 사항을 보실 때 옵션 사항에 다이렉션의 시메트릭을 사용하시고 메셔먼트 항목을 홀 랭스로 바꿔서 작업을 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치수 보고 똑같이 작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쪽 한쪽에 들어가는 치수의 R값이 6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6의 치수를 먼저 한번 넣어 주겠습니다. 앞부분은 20의 반절이기 때문에 10을 주시면 정확하게 원으로 작업이 되겠죠. 상단에서 봤을 때 이 기준을 먼저 잡고 진행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이 끝나신 다음에는 내부의 구멍을 여기에 있는 것처럼 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처럼 파기 위해서 크리에이트 스케치에 스케치 했던 데이터를 다시 눈동자를 켜주시고 한 번 더 익스트루드를 눌러서 안쪽에 있는 면을 토대로 아까와 동일하게 시메트리 홀 렌스를 통해 8mm를 입력해 볼게요.
8mm가 입력이 되고 나면 여기 있는 필렛 값을 넣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 필렛 값을 넣기 위해서 데이터를 첨부하면 됩니다. 밑에 있는 주소가 있기 때문에 R3이라는 치수로 이 부분에 치수를 부여하실 수 있고요. 상단에 있는 내용의 앞에 있는 구멍을 뚫기 위해서 미리 필렛을 주어놨기 때문에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여기로 잡았을 경우 여기 안쪽에 있는 이 중심점이 잡혀서 이 중심점과 중심점 사이에 거리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졌고요. 바로 슬롯이라는 기능으로 이 데이터를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센터 투 센터 슬롯으로 여기에서부터 양쪽 끝까지 그리고 치수를 바로 집어넣어 주시면 바로 구속이 끝나게 됩니다. 속에 들어가는 건 3이네요. 한 번 더 익스트루드를 통해서 잘라주시면 파트 1의 데이터가 완성이 됩니다. 곧바로 파트 2를 만드시면 되는데 파트 1은 그대로 스케치를 잠깐 바디도 잠깐 꺼두시고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기준을 여기로 잡았기 때문에 똑같이 동일한 기준으로 같은 면을 바라볼 수 있게끔 조립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부분을 잡고 스케치를 진행해 볼 거고요. 그러면 우측 면도로 동일하게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를 켜놓고 작업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지금은 그냥 만드는 거기 때문에 대충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형태를 보니 그냥 사각형을 연결하면 될 것 같고 사각형을 한쪽 모서리 오리진에다가 붙여서 작업을 할 겁니다. 8mm와 30mm라는 치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8mm와 30mm의 기준을 잡고 스케치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로 여기 안쪽에 있는 이 치수를 표현하기 위해 선을 2개만 추가를 해주시면 간편하게 작업이 또한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피니시 스케치하고 나가신 다음에 동일하게 익스트루드를 천천히 기준 치수와 동일하게끔 잘 보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제일 두꺼운 부분을 지금 먼저 잡았기 때문에 20mm 시메트리 홀 랭스를 동일하겠습니다. 스케치는 다시 켜주시고요. 시메트리 홀 랭스 그 다음 치수는 A라고 되어 있죠. A는 상단에 있는 8mm 속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7mm 계산을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15mm가 나와 있기 때문에 15mm까지 돌출을 시켜주면 간단하게 우측 면도를 통해 해석된 데이터가 나오고요. 여기에 필렛을 집어넣어 주시고 숫자를 새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들어가셔서 텍스트를 통해 데이터의 넘버링을 진행해 줄 겁니다. 전 그냥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도면과 동일한 넘버링을 계속해서 새길 겁니다. 이 넘버링은 선생님들께서 시험장에 가셨을 때 부여받는 수험 번호이기 때문에 그 수험 번호를 확인하시고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넘버링을 새기실 때는 무조건 이 텍스트를 정확하게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 마이너스 1mm 이상으로 절대는 파지 말아 주세요. 자, 데이터가 지금 거의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파트 1, 파트 2의 모델링이 끝났죠. 파트 1, 파트 2의 모델링이 이렇게 끝나게 되면 바로 간단하게 왼쪽에 브라우저에 있는 바디 폴더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Create Components from Bodies를 바꿔서 데이터의 컴포넌트를 파트별로 하나씩 만들어 줍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컴포넌트를 하나, 2개를 만드셨으면 이 컴포넌트가 생성된 데이터를 토대로 상단에 어셈블 항목을 들어가실 수 있는데 이 상단에 어셈블 항목을 들어가신 다음 조인트 항목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관절의 데이터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참고로 컴포넌트로 변환이 된 순간부터는 부품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위치 좌표가 잡혀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갈 거고 뒤집혀야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여기로 붙일 수 있는 어셈블, 조립 관련의 결합이라는 데이터를 쓸 거고요. 자, 상단에 있는 어셈블의 조인트를 누르셨을 때 조인트의 메뉴는 당연히 컴포넌트 2개를 잡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컴포넌트 2개 중에 하나를 잡으시면 되기 때문에 먼저 잡을 게 나중에 잡은 거에 선택이 되고요. 먼저 잡은 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선택이 먼저 움직일 데이터의 어느 중심을 잘 잡으시는 거고 그 중심과 중심이
붙는 부위를 선택을 해 주셔야 이렇게 정확하게 선택이 되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로 원하는 위치로 이동도 하실 수가 있고요. 회전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신 다음에 사용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은 말 그대로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화살표를 당겨서 내가 정확하게 데이터의 위치를 바꿔 이동을 시키셔 가지고 조립을 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실수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동하셔서 이런 식으로 조립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조립이 끝나게 되면 모션 항목에 살짝 들어가시고 이 데이터가 움직일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치수의 위치 움직임을 설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더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슬라이더를 클릭해 주신 다음 슬라이더가 지금 잘못된 축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Z축을 바꿔 주시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죠. 자, 일단 이렇게 확인이 되신 데이터와 관절이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가 다 떨어져 있는지도 확인이 되셨다면 이 상태로 OK를 누르신 다음 1차적으로 저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장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여기에서 바로 3개를 다 저장하시면 되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브라우저에 있는 제일 최상단에 있는 어세이브드라는 항목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보시면 익스포트 항목과 세이브 에즈 메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시험 도면 해석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총 4가지의 데이터를 2022년도 기준으로는 작업을 하실 거고요. 익스포트 항목에서 데이터를 클릭하신 다음 이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을 할 건지에 대한 Save My Computer의 항목으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바탕화면에다가 폴더를 생성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일명은 수험번호와 동일하게 이렇게 바꿔주시고 파일 형식은 크게 3가지로 작업이 됩니다. 자체 확장자인 기본적인 F3D 확장자, 그리고 한 번 더 저장하실 때 STP라는 스텝 파일 확장자와 마지막으로 STL이라고 해서 Save as Mesh라는 기능을 통해 작업이 될 크게 3가지 과정을 거치시게 되면 일단 퓨전 360으로 작업하실 큰 3가지의 틀은 전부 완료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냥 새 폴더 만든 거에 한번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익스포트를 하신 다음 바로 익스포트를 한 번 더 하시면 되죠. 그 상태로 바로 폴더는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자만 여기에서 바꿔주시면 돼요. 스텝 파일로 잘 바꾸시고 파일명을 다시 수험번호로 바꾸시고 익스포트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일 큰 여기에 있는 unsaved 그대로 작업하는 거예요. 이 unsaved를 한 번 더 save as mesh를 통해 작업을 저장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시험에서 원하는 포맷인 STL 그리고 바이너리 포맷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밑에 있는 structure one 파일로 잡혀있고 2개가 선택되어 있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refinement라고 해서 하단에 폴리곤의 데이터의 퀄리티를 올릴 수 있는 이런 옵션도 하이로 간단하게 바꿔주신 다음 OK 하시고 이것도 수험번호로 바꿔 저장을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큰 문제 없는 데이터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폴더를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크게 3개가 저장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로써 1차 모델링인 1번 모델링 해석을 2022년도 기준으로 퓨전 360이 해야 될 방식으로 작업을 한번 해봤고요. 이 다음에 작업이 될 건 출력 과정이기 때문에 학원 수업을 충분히 들어주시면 숙지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3D 프린팅 교육학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